지금 우리는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함께하고 있어. 독서 파트부터 시작해볼게. 독서론도 독서 파트에 들어가. 난 이 지문 읽으면서 굉장히 익숙했다. 왜냐면 우리 학교에 국어교육과에 독서론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정말 되게 유명하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연구 주제였어.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사고 과정 분석 및 그다음에 독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거든. 근데 딱 그 내용이야. 그런데 그 수업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유지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문제 만드는 패턴이 단어 빈칸 뚫어놓거나 단어를 조금씩 변주해서 학생들을 함정에 많이 빠뜨리셨어. 그런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다?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기요. 이 부분을 잘 처리했는지 궁금해. 이 부분의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렸다면 2번 문제 푸는데 조금 오래 걸렸을 거야. 같이 읽어볼게요. 글을 읽는 동안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이다. 이것은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눈동자 움직임에 주목한 연구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단어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읽는데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눈동자를 단어에 멈추는 고정, 이 글쓴이의 기본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네. 고정과 고정 사이에 일어나는 도약을 보였는데 도약은요,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이동하는 짧은 도약과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도약의 종류가 짧은 것도 있고요. 긴 것도 있네. 분류했네요. 고정이 관찰될 때에는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고정에서는요. 의미 이해가 이루어졌지만 도약이 관찰될 때에는 건너뛴 단어의 의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나 친숙함에 따라 잘 봐봐. 처음에 우리가 두 가지 요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생소하다고 생각한 단어를 중심으로 읽는데 근데 독자가 생각하는 단어의 중요도는요, 아까 중요하다라는 것의 워딩, 키워드화 된 거네. 근데 여기는 생소하다였는데 친숙함으로 조금 바뀌어 있지? 그래서 조금 단어를 이렇게 치환이라고 하나? 바꿔서 변주해가지고 표현해서 주의해서 읽어야 됐고 눈동자의 고정 시간과 횟수, 도약의 길이와 방향도 달라졌다. 요인들이 달라졌다는 거네. 독자가 또 여기서는 중요하거나 생소하다라고 원래대로 설명해. 생각하는 단어일수록 고정 시간이 길었어. 박스 안에 아니면 2번 컬러로 미주 쳐놔도 되고 나는 화살표로 표시해 놓을게. 이러한 단어는 독자가 글의 진행 방향대로 읽어가다가 되돌아와 다시 읽는 경우도 있어서 고정 횟수도 많아졌고 이때의 도약은 글의 진행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나 생소한 단어가 특히나 연속될 때에는 그 단어마다 눈동자가 멈추면서 도약의 길이가 짧아졌다. 그러니까 시간, 횟수, 그 다음에 도약의 길이 마지막에 있고 방향까지 다 설명했다. 그치? 마지막, 눈동자 움직임의 양상은 독자의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서 변화한다. 읽기 능력이 발달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글을 읽거나 전에 읽었던 글을 다시 읽을 때 단어마다 눈동자를 고정하지는 않게 돼요. 이전보다 고정 횟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요. 단어를 건너뛰는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나.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이면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학습 경험과 독서 경험이 쌓여서 글의 구조에 대한 지식, 첫 번째 아는 단어,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많이 축적하면서 늘려가는 거지? 구조, 그 다음에 단어, 그리고 배경 지식. 또한 읽기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글에서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 그치? 빠르게 읽어야 할 부분과 느리게 읽어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와. 왜냐면 중요한 단어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때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읽은 단어를 다시 확인하려는 도약, 앞으로 읽을 단어를 먼저 탐색하려는 도약 등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를 연구하는 거겠죠. 네. 끝. 2번.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다?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인 거지 그 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없지 않겠지. 그런데 이거 살짝 도식으로 한번 보여줄게.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을 A라고 해볼게. 그런데 얘를 사용하지 않는데 not을 썼어. 않으면 사고 과정 B라고 해볼게. 밝히는 거. 근데 밝힐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not B. 선지에서는 not A는 not B라고 얘기하는데 지문에서는요. 눈동자 움직임 방법이 A였는데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히는 게 B였죠. 이거 방법 중 하나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겼네. 결국 A는 B의 관계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그랬을 때 우리 절대적인 진리는 명제의 대우는 무조건 참이지. 근데 이거하고 이거 관계가 대우가 아니네. 그러면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 이 부분에서 A가 아닌 것, A의 밖의 부분은 B가 아닌 것에 속하지 않는 게 이 부분 때문인 거지? 발레가 존재해서요. 그치? 다른 방법들로도 독자의 사고 과정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옆에다가 위계관계 선지라고 적어줄래? 이게 되게 중요한 게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독서론의 1번 문제가 그랬어. 근데 1번 문제 틀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버벅된 친구도 되게 많아. 자, 위계관계라고 함은 상위어, 하위어 관계를 잘 따지는 것, 그리고 층수라고 하지. 같은 학렬에 있는지 아니면 그 밑에 하위어로 있는지 잘 따지는 게 중요해.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의 상위 항목이 읽기 기능인 거네. 자, 근데 글을 읽으려면 읽기 기능과 어휘력, 그 다음에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해. 이 네 가지 요소는 대등하다. 그치?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들을 잘 갖춰야 된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보면은 읽기 기능에는요.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포함된다라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네. 틀렸지? 왜냐면은요, 읽기 기능,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는요, 위치가 같아, 항열이 같아. 여기가 글자 읽기, 요약, 그 다음에 추론으로 바뀌어야지 맞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위기의 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 선지야. 주의합시다.